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트렌드 핫 이슈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자,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만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느냐가 중요한 지금 질병 예방부터 질병 이후 요양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찾는 방법 어떤 걸까요? 화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이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 다행히도 의료가 발달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 전의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항암 치료에 있어서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발생하는 빈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미식거려서 힘들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손발이 저려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백혈구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못해서 이제 기력 저하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으로 치료해서 저희의 목표는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적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기 전후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후유증과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며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요. 이에 요양병원을 찾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며 체력을 올리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시 쉴 수 있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운동실이 마련돼 있어 러닝머신, 자전거 등을 이용해 체력을 기를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가 수업으로 스트레칭이나 명상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전문 과목이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의로서 수술 전후에 생길 수 있는 각종 합병증이나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수술 후 상처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뿐만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미리 예방적 조치 내지는 증세를 호전시킴으로써 환자분의 컨디션의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인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기 때문에 특히나 항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에 대한 질환에 대한 예방적 조치, 치료가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종양내과 전문의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나 면역 치료, 그리고 기능의학적 치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종양내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후 치료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인 만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치주과 전문의들이 협진하여 환자 개개인별 증상을 확인하고 보살피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치주질환과 암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방사선 환자에게서 치아 및 치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병원에 내원해서 암 발견했을 경우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내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 치료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유로 치과 진료나 검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항암 방사선 할 경우 치아나 치주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치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치과가 있어서 환자들의 치아나 치주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지내면서 임시치아가 탈락하거나 보철물이 탈락하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파절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경우 치과 치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구강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환자의 경우 구강위생 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예방적으로 불소를 도포함으로써 우식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인 만큼 위생 청결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각 치료 공간과 병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두는가 하면 공기 살균기와 헤파 필터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라고 하시면요,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요양원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고 최근에 많아진 노인 인구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꼭 치매 환자나 아니면 노인들만 가시는 곳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 교통사고나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오시고 있고요. 저희는 암 환자 중심의 암 특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상 대형 병원 인접해 있는 도심 속의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 치료 후 후유증 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인 암 치료까지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일종의 만성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염증이 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능의학을 통한 일반 환자들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의료, 다양한 문화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사장님과 대화하듯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하며 쇼핑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쇼핑 플랫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언택트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언택트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회를 구성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홍민 회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등장과 함께 큰 호응을 받으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과 다른 부분, 소비자 보호 문제, 애프터 서비스 등의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유관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대기업을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상공인들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협회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택배사가 파업을 한달지 택배비가 인상이 되더라도 또는 통신사의 통신이 두절돼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온라인 마케팅 17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뉴 미디어 트렌드 쇼폼 및 챗 GPT 등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제작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4가지의 쇼폼과 함께 마케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AI를 이용해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법, 상품이 돋보이는 촬영법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판매 사업 차세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과 동종업계 종사자 업무의 능력 함양 그리고 기술 향상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을 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또는 건의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통신 판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으로서 집에서 이렇게 많이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저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또 세계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조금 더 이제 아주 지금 미약하지만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마케팅 자체를 어떤 것으로 분석을 해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 과정을 갖다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디지털 부업 교육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친화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디지털로 부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가성비 높은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고 전파하면서 그들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국내 디지털 커머스 마케팅 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통신 판매 사업자들의 권익을 높여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 판매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비롯해 동종업계 종사자 업무 능력을 키우고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바야흐로 영상 콘텐츠 시대입니다. 콘텐츠가 발전할수록 기법과 로직도 바뀌므로 그에 맞는 교육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중소상인들은 영상 콘텐츠는커녕 텍스트도 버거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최적화된 교육 제공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쇼품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맞춤 교육을 통해 협회 회원들의 매출 신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협회의 양질의 교육과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전문적인 통신 판매 사업자들로 성장해 올바른 언택트 소비 문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할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보다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률사무소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가볍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주변에 법률사무소를 쉽게 볼 수 없어 법원 주변을 찾아가곤 하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볼모지로 알려진 파주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성범죄 고소 자체 건수도 숫자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내용적으로 악의적인 무고에 가까운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제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 문제가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부동산 등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특징이 다르고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나 논리에 따라 소송 양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깊이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제 3번에 걸친 행정소송이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는 이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요양급여 같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처럼 지급했던 요양급여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고 하면서 환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의 위기에 처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런 업무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해석을 할 경우에 요양보호사나 기관이 시간당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와 1심을 뒤집고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형사사건, 이제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붐비거든요. 어떤 남성분이 지하철 팔거리에 팔을 걸치고 핸드폰을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붐비다 보니까 서 있었던 여자분이 좀 그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기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실랑이가 돼서 다툼이 있다가 여성분이 돌아가시다가 다시 화가 나셔서 남성분의 팔 위에 본인 가방을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깔고 앉으신 거예요. 남성분이 팔이 아프셔서 이렇게 팔을 탁 하고 빼다가 여성분 신체에 이제 그걸 접촉을 하게 되니까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서 철도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건을 보니까 이 경의중앙선 팔거리가 서울보다 조금 낮아서 앉으신 분들이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휴대폰에가 굉장히 좋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생겨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각종 민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군 형사 사건의 다양한 의뢰를 받으며 노하우를 쌓아온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방송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부구온나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부구온나라? 이거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네, 특이한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요? 아버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으시는데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고운 나라라고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그래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법률 위에도 군에 관련된 그런 변호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죠? 일단은 제가 이제 군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파주에는 이제 군인들이 되게 많은데 위수지라는 게 있어서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멀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군검사로서 이제 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파주 은정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국군 장병들이 좀 많이 있는가 보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찾아오시나요? 가장 많이 오는 것들은 한 성범죄에 관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성범죄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강제 추행이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간과는 달리 이제 그 벌금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상실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받으시려고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와요. 그럼 변호사님께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나요? 일단 지휘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소문이 나고 2차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법률적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이제 그 많은 이제 뭐 군에 관련된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어떤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앓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일반 국군 장병들은 밖에 나오지 못하죠, 자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병사들도 외출 외박이 상시적으로 되고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이런 것들 문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빠르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군 생활하시면서 좀 뭐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온나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회사 운영에 몰입해도 모자란데 업무 이외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돈과 연관돼 있어 예민하면서도 중대한 세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잠 설치 필요 없이 세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세금 납부기관에 의류가 몰리면서 밤을 새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세무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세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을 고안한 한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시스템 개발 SI 업체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2016년 초기 버전으로부터 4번째 업그레이드된 웹 버전까지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세무관리 시스템으로 2023년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다양한 세무 데이터를 집계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무사들로 하여금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빠르게 세액을 예측하여 언제든지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자금을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세무사 쪽에서도 여유로운 상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무 업무를 편하게 도와준다는 시스템. 간단히 설명하면 홈택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 포털, 기타 사내 ERP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놓은 시스템인데요. 1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종합소득세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과 비교하여 세금 증감폭을 볼 수 있으며 고객에게 이 분석 자료를 다운로드해 발송할 수 있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고객들은 대부분이 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업무는 격리 직원 없이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들은 수시로 다음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장 신고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고객의 요구대로 제때 세금을 계산해서 알려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가올 세금 신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 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사장님들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라 절세의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단순한 세금 신고 업무에서 나아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납세자들은 예측 가능한 세금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기록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의 수금, 미수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업체별로 일일이 매출과 매입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과 매입 데이터를 입력하여 여러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대 보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각각 사이트별로 방문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집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인사, 급여, 근태관리, 연차관리, 퇴직금과 같은 인사노무 서비스도 통합 솔루션으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단 세무 업무를 하는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인사, 근태, 급여, 연차, 퇴직금 등 통합 솔루션이 제공되기에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해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사와 세무사의 고객 간에 업무 공유를 할 수 있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미 일반 기업에도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작업과 번거로운 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을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다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 데이터 서비스. 많은 사람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나빠진 건 학력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 상태도 함께 악화되었다는데 무너진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상태를 회복을 하고 이와 함께 학습 능력도 다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 시기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러한 학생들의 편안한 심리를 위해 쓰고 있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내 아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꽤 많죠. 요즘에는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심리 코칭 기관을 찾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 또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수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이 아프거나 무기력에 빠져 학습 의욕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 코칭 센터. 특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와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심리 코칭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제의 경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부모의 문제 혹은 학업의 문제까지 확대해 청소년 마음의 문제를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심리 치유, 가족의 회복을 목표로 코칭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님들이 똑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워지세요.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부모님들은 우울증을 겪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1시간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님 상담을 반드시 1시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게 곧 이제 부모의 정신건강이 건강해지는 것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 상담 안에는 부모님의 내적인 마음의 치유 플러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의 방법을 교육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학업과 진로의 로드맵에 대한 코칭과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와 학습이 병행되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흔히 하시는 말씀이 너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중요하지 않아. 너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게 된 그 배경 안에 학습적인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걸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죠? 이 사회가 그 비교의 문화 속에서 못하면 마치 여루의 인간인 것처럼 취급해버린 이 사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 문제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이야. 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면을 건드리지 않고는 심리적인 문제의 치유라는 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학습과 심리는 절대로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학습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학습의 좌절로 인해 심리적인 강박이나 불안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 코칭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리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면 침대에 눕고 싶고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만지고 게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원함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이대로 건강해진 아이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픈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동기부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게 감정적으로 다독여주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인품이 괜찮은 아이들로 변해가는 그런 공간이죠. 이곳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심리 코칭하는 동시에 코칭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교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심리상담센터에 접속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그룹 코칭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생각이고요. 또 마음이 아픈 부모들을 위한 자기 돌봄 그룹 코칭 프로그램도 지금 런칭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사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티칭하는 거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칭학 공부를 한 거죠. 제 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있는 공부방 선생님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사교육 원장님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또 전국의 공교육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풀어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감히 대한민국 교육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감히 너무나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어루만지고 동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곳.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봄철이 되면 이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20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로결석의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했습니다. 콩팥과 요관, 방광 등 소변이 흘러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 출산 고통과 비슷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자아내는 요로결석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석시원이 함께 알아볼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시작해 여름까지 심상치 않게 발병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맘때이면 비뇨기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 섭취가 줄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요석 형성이 늘게 되기 때문이죠. 요로결석의 발생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후천적인 생활 습관도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즉 소변이 흐르는 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돌을 뜻하는데요. 소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결정을 이루고 침착이 돼 소변이 흐르는 것에 장애를 초래하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로결석의 유병률은 1.9%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주 증상은 극심한 옆구리, 하복부 통증과 혈뇨입니다. 급성 통증 시에 구토, 복부 팽만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며 남성에서는 고환, 음낭의 방사통, 여성에서는 음부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흐르는 길에 발생하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은 옆구리에서 나타나는데요. 통증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이 특징. 통증이 극심할 때는 구역, 구토, 복부 팽만 등의 증상도 함께 따라온답니다. 이러한 경우 비뇨기과를 꼭 찾아가 봐야겠죠. 먼저 기대요법입니다.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것인데 결석이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물치료 용해요법입니다. 경구용 알칼리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시도를 통해서도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결석을 파쇄하는 체충격파 세석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요로결석 치료법 중 가장 흔히 진행되는 방법으로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해 결석을 잘게 분쇄한 후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요로결석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 OX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은 칼슘이 많은 멸치나 우유가 아닌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결석의 주요 원인인 칼슘을 덜 섭취하면 결석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과유불급이지만 원하실 때 멸치나 우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전립선염에 걸리면 요로결석에도 걸릴 수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요로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전립선 사이로 소변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기에 전립선 석회화나 결석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이는 요로결석 증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전립선염과는 요로결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비뇨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실천해보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요로결석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좀 더 시원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김광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로결석 사실 남자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발생 확률은.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비뇨기과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비뇨기과 갔는데 여성분이 오길래 아니 산부인과 가지 왜 비뇨기과 왔지? 비뇨기과 남성들만 가는 곳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죠? 비뇨기과가 뭐 보통 남성들만 오신다는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로결석 증상이 의심된다면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요로결석 걸린 거 아닌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제 미리 알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 이제 뭐 결석이 한번 걸리셨던 분이 있다면은 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소변을 볼 때 피가 좀 나온다. 이렇게 혈뇨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결석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로결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수분 섭취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드시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이제 뭐 시금치, 땅콩, 아몬드, 뭐 이런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요로결석에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혹은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도 좀 피해야 되고 그런 음식을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은 요로결석을 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신 김에 정보 좀 하나 좀 제가 얻고 싶은데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쪼였다 폈다 캐게 있죠. 이게 전립선 뭐 소변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둘 다 하시게 되면은 요실금이나 뭐 전립선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자꾸 건강해지면 병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뭐 건강하셔야 또 뭐 일상생활하는데 좋으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착한 김광호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쇼핑할 때 라이브 커머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제품에 대해 현장감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함께 각광받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쇼 호스트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판매를 끌어내는 사람인데요. 블루 오션인 만큼 쇼 호스트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나 학력 제한이 없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쇼호스트.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누구나 쇼호스트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데요. 쇼호스트 양성 과정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쇼호스트를 찾고 있는 상황.
덕분에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 역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쇼호스트 전문 양성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쇼호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멀리 가지 않고 또 광주에서도 이게 쇼호스트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광주에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 분이 아카데미 오픈하셨다고 이제 소개받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제격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텐션이 좋고 시청자분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면서 내 거를 좀 알리고 내 상품이 있다면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홍보에 가장 베스트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예전에는 쇼호스트를 하다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방송을 하다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도 한번 좀 내 끼가 있다고 하시면 라이브 커머스로 직접 핸드폰 하나로 어디서도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쇼호스트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수업부터 PT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가지지 않고 현장에서 실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T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첫 PT를 할 때마다 그 긴장감이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방송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전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진출까지 기회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이 만족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부터 시작해 발성, 발음 등을 연습하고 스피치 교육, 뷰티, 패션 교육 등을 진행하며 약 10주 정도의 수업을 통해 쇼호스트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우선은요, 소수정예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강생 한 분 한 분에게 거의 1:1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료 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최재 대표님께서는 먼저 사람 간의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료한 이후에도 최대한 방송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특히 모바일에 특화된 방송 방식을 알려줘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며 수료한 학생들이 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강생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방송을 연계해주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현직 쇼호스트 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작년에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모바일로 방송하고 싶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품 홍보 방법부터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교육해 전국적인 판매를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카데미 규모도 조금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증을 받은 기관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응원을 좀 드리자면, 지금 쇼호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요. 우선은 한 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시작이 빨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실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 아카데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쇼호스트의 꿈을 이뤄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나이보다 동안 얼굴을 갖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며 관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탁월한 효과를 얻기 위해 피부관리숍을 찾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
피부관리숍에서는 어떤 관리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아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부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식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피부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마스크 착용으로 지친 피부 컨디션을 되돌리기 위해 전문 피부 관리숍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함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계절도 바뀌면서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단 탄력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메이크업으로 잘 감춰지지 않는 다양한 피부 트러블부터 관리가 힘든 좁쌀 여드름, 그리고 색소 침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 30대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 이제 노화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심부볼, 그리고 이중턱, 얼굴 라인 전체적인 처짐이 고민이셔서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피부 관리를 생각하면 보통 수기 혹은 기계로 진행되는 마사지 정도를 생각할 텐데요. 요즘은 필링, 레이저 등의 다양한 기기를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피부 관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과거에 단순히 마사지 등의 손기술에만 의존하던 피부 관리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시행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를 활용한 스킨케어의 경우 주로 피부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람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레이저를 갖추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피부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필수. 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 피부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레이저를 적용해 피부 관리를 하기도 하고 필요시 부위별로 다양한 레이저를 적용해 피부 관리를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피부 진피층 아래 근막층까지 초음파 자극을 주어 리프팅을 도와주는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와 표피, 진피 두 가지 층의 콜라겐 생성과 세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고주파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레이저를 적정한 강도와 샷수로 복합 시술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보통 처진 얼굴이나 주름 개선에 신경 쓰는 30대에서 50대 이상 분들은 리프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비교적 젊은 층은 매끄러운 피부결과 맑은 피부톤을 위해 수분, 진정등과 같은 스킨케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은 물론 미용업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 냉각지방 분해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강력한 쿨링 에너지가 지방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돼 지방세포 수와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레이저 기계라도 단 1회만으로 피부에 큰 도움을 얻기란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피부 노화 현상 중 한 가지가 피부 결처짐, 탄력 저하인데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요법이나 레이저 시술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만에 해결하고 싶어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리프팅 레이저나 피부 관리를 꾸준히 실행했을 때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원하는 결과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레이저 조사 후에도 집에서 함께 관리한다면 그 효과를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40대 이상 고객님들이 주름 개선 예방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생긴 주름을 좋아지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 주름의 골이 좀 더 깊어지는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보습크림을 적극 활용하여 주름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워주시고 보습크림을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신다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주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꾸준한 홈케어와 함께 피부관리 전문가의 조언으로 내게 맞는 피부관리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꽃가루 농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에 가장 높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환기를 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